안녕하세요. 세주TV 김조현 세무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과연 상속이 좋은지 증여가 좋은지,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과 증여, 제가 그 끝까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프신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오셔서 상담을 의뢰해주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병환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다 보니까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자녀분들한테 이로움이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주셨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과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과연 내가 이걸 증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여를 하는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가 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산을 내 자녀한테 물려준다라고 해도 내 자녀가 거기에 따른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그 증여세 또한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여세도 또 증여로 봐요. 재산을 주면서 나오는 증여세와 증여세를 대납을 해주면서 나오는 이 또 증여세가 계속 무한으로 돌면서 결국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은 아직 아니구나, 내 자녀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능력이 생기면 그때 증여를 해야지 라고 조금 미루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고민을 하실 때 제일 크게 물어보시는 게 세율을 많이 물어보세요. 뭐냐? 증여했을 때의 세율과 상속을 했을 때 세율이 같은지 다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증여와 상속세 세율은 똑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억의 자산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거기에 따른 증여세나 상속세는 20%의 세율로 동일합니다. 단순히 내가 세율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증여나 상속을 고민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 굳이 증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 상속으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제에 있습니다. 증여를 하시게 되면 배우자 간의 공제는 10년간 6억,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속은 5억부터 30억까지 저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6억과 30억인 거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여를 할 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상속을 할 때 유리한 건지가 계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를 먼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공제, 몇 년 기준으로 증여공제를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년 기준입니다. 10년 기준으로 증여공제는 매년 새롭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10년 단위로 최소한 5천만 원씩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미리 이 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인 가치를 충분히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상속이라는 세금은 배우자 공제가 5억부터 이제 25억까지 총 30억까지 되다 보니까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망할 때 당시에 배우자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를 기준으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죽게 되면 얼마만큼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지를 저는 매년 점검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 배우자가 살아있고 하다 보니까 30억까지 세금 없다며,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아니라 혹여나 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에도 아마 상속세를 계산을 하시게 될 텐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매년 재산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증여를 하지 않고 배우자분과 자녀분들한테 상속이라는 이슈로 재산을 분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속세는 8억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내게 될 겁니다. 왜? 30억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내가 사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상속으로 재산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었으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주시는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증여라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증여세를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실제 이분한테 주는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년 전에 내가 내 자녀한테 5억짜리 자산을 준 거예요. 이 자산을 주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죽은 거죠. 그러면 제가 죽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는 내 자녀가 5년 전에 받았던 이 재산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합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재산을 내가 자녀한테 주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증여한 재산을 가지고 올 때는 기존에 증여할 때 당시의 재산 가액을 가지고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 증여를 할 때도 단순히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을 자녀한테 주셔야 자녀한테 효익이 완전히 몰빵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게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내가 나중에 상속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은 사전 증여를 할 만할까요? 안 할까요? 현금은 그러한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5년 전에도 현금 1억은 1억일 거고요. 지금도 현금 1억은 1억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5년 후에 내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자녀의 이득이 훨씬 더 커짐을 정말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며느리, 사위,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랑 살아준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우니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재산을 줘야지 라고 하고 5년만 지나고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은 나한테 합산이 안 돼요. 손자녀들한테 재산을 줘야지. 그것 또한 5년이 지나면 나중에 상속할 때 합산이 안 돼요. 야, 내가 5년 이상 살 자신은 있다 라고 하신 아버님들께서는 며느리와 사위, 손자녀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주세요. 손자녀는 오케이. 며느리와 사위를 내가 이렇게 정말 100% 믿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러한 고민을 저한테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세법적으로는 며느리와 사위분 그리고 저희 손자녀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저희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으세요? 뉴스를 봐도 사전에 증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고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저희가 세금만 많이 내니 저한테 미리 물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직접 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너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난 아직도 10년 이상 더 살 것 같고 젊었을 때의 정신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자녀가 컸다고 나한테 와서 재산을 미리 안 주면 우리가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재산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야 우리 자녀가 우리 집안을 생각해서 야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무사님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 상담 받아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세무사를 통해서 들으신 부모님들은 이런 걸 정말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사고로 가세요. 야 세무사랑 우리 자녀랑 같이 합심해가지고 내 재산을 다 뺏어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자녀분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여가 좋아 상속이 좋아 내가 100으로 몰빵을 할 거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가져가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세금이라는 게 이러한 선택지가 없잖아요. 정말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 선택지도 가져봤고 이 선택지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마지막에 내가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많아지실수록 저희는 훨씬 더 세금을 절약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갖고 오신 재산을 자녀분들께서도 충분히 더 향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